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표현으로 처벌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정반대의 예도 들어보겠습니다.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변호사는 2013년 우파 단체 신년 할애회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될 것을 확신한다. 문재인은 불임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었고 불임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981년 불임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되었으나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고 변호사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021년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재판으로도 이어집니다. 2015년 문 전 대통령은 고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명예훼손을 인정했으나 2022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북한과 연관되어 사용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 사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상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의 발언은 공적 인물인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 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 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원고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같은 맥락의 사건이 또 있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2020년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조국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제 이름이 나오죠.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과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 대해 허용되는 비판의 폭을 넓혔으니까요. 다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좌우, 진보, 보수 양측에 공평하게 보장되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개방적이고 두려움을 모르는 지성인들. 우리나라의 전통적 지배 계급 또는 지배 세력은 강정구 교수, 김영승 씨 등에 대해 박멸해야 한다는 사고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깊숙이 자리 잡았던 반공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여전하므로 다른 계급, 계층, 집단도
그리 우호적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북 대치가 여전한데 꼭 저래야 했어?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밀의 자유론을 읽은 사람이라면 김수영의 입장을 취해야 할지 공안 검사의 입장을 취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밀은 2장의 결론에서 자신의 사상을 요약합니다. 이 부분 역시 차분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비록 어떤 의견이 침묵을 강요당할 때도 그 의견은 틀림없이 진리일 수 있다. 우리가 이를 부정함은 자신의 무오류를 가정하는 것이다. 둘째, 비록 침묵당한 의견이 오류라고 해도 거기에는 진리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대체로 포함되어 있다. 셋째, 설령 일반적으로 공인된 의견이 단순히 진실일 뿐 아니라 완전히 진리라고 해도 그것이 활발하고 진지하게 토론되도록 허용되지 않고 실제로 토론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승인자 대부분에게 그 합리적인 근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하거나 느끼지 못하게 하여 일종의 편견으로 신봉하는 것에 그치게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주장 자체의 의미가 상실하거나 약화되면 결국 인격과 행동에 미치게 되는 생생한 영향력이 박탈될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밀의 명제가 온전히 실현될 때 우리 사회는 정말 자유롭고 다양하고 풍부하고 창의가 넘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한편 밀은 우수한 두뇌를 가졌으면서도 불경이나 부도덕이라는 낙인을 두려워해서 활기차고 자유로운 사상의 줄기를 철저히 탐구하려 하지 않는 비겁한 성격의 사람들, 일단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조를 전수받게 되면 보통 그 신조에 대한 의문을 허용함은 무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진리란 스스로 사색하지 않고 오로지 타인의 주장에 맹종할 뿐인 사람들의 진실한 의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연구와 준비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류에 의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는 머리 좋고 성실하고 시험 잘 치는 젊은이들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저는 수업 중에 농반, 진반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대부분 주체 사상에 따라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북한에서 제일 좋은 대학인 김일성 종합대학에 성공적으로 입학해 아침 저녁으로 수령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에 매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생 전체를 조롱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다만 어느 국가에서나 머리 좋은 모범생의 경우
기성의 지배적 이데올로기, 법리, 도덕, 관습 등을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개방적이고 두려움을 모르는 지성인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졸업생 가운데 고 조영래 변호사는 바로 이러한 지성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 변호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주체사상 비판운동을 벌이지 않았을까요?